한 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협상 연체금 5천억 해결될까? 방사청 협상단 자카르타행 분담금 비율, 기술 추가 이전 쟁점.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3에서 24일 1박 2일 동안 KFX 분담금 비율 등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출장 온다. 재협상이 열리는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과 기술 추가 이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치 1,040억 원이 더 늘어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재협상을 타결하도록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군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인 프라보워가 작년 10월 말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된 뒤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보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취임 후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일본, 필리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체계 구매 등 국방협력을 논의했으나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월 12일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장관과 만나 KFX 등 방산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KFX 분담금이 5천억 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러시아산 수호이 수-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사들일 것처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그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KFX 재협상과 관련해 프라보워 장관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는 이달 7일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전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15%로 낮추길 원했지만 18.8%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티와휴 트랭고노 국방차관은 올해 7월 KFX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KFX와 개발과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올해 3월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기술진 113명을 귀국시키고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함정이 뜬다. 경항모형 전투기 제작 검토 광고. 오는 2033년 전력화 예정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미 F-35B 해병대용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파생형인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9일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네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F-X 네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공군 버전이 F-35E, 해병대용 버전 F-35B, 해군 버전 F-35C로 나눠져 있다. KF-X 네비는 F-35의 F-35C에 해당되는 셈이다. KF-X 네비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선정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0일 2021에서 2025년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급 탑재가 가능한 3만 톤급의 경항모 개발을 공식화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순항할 경우 미 F-35B가 함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F-35B에 수직이 착륙 기능이 있어 현존하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경항모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경항모에는 F-35B 10여 대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F-35B의 높은 가격과 낮은 무장 능력 때문에 F-35B가 탑재된 한국형 경항모는 값비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35B의 명백한 장점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위해 크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하면서 값은 비싸지고 무장 능력과 기동성 등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차세대 공군 전투기로 F-35E를 선정하면서 40대를 7조 4천억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각국에서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F-35E 대당 가격은 현재 1,000억에서 1,500억 원 선, F-35B는 2,300억에서 3,000억 원 선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향후 공군용 F-35E 20대, 경항모용 F-35B 20대를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8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국이나 터키, 이탈리아 등 F-35B 구매 의향국들이 F-35B 구매량을 축소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해 향후 F-35B의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경항모용 예산 중 F-35B 구매의 예산만 5에서 6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체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더하면 경항모 예산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10조 원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F-35C를 운영하는 정식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액수다. 이에 경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발할 가능성과 함께 함재기 후보 범위가 KF-X 네비 또는 F-35C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KF-X 개발 참여 인리 기술자 114명 한국서, 미국 5천억 원 미납.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 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700억 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2억 원이 밀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이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사태가 터진 뒤 갑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 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 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한국형 전투기에 우리 눈 단다. 지난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탑재용 A사 레이더 시제품. 국내 방산업계는 최근 A사 레이더 해외 성능 평가에 통과해 완제품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A사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의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부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애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극비에 붙이고 있는 A사 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 2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돌연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에이사 레이더 C 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